일반적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는 수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할 때 이걸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건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 ABC를 통해서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묶어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920 두 번째 문제는 925는 1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어라입니다. A, B, C, D를 각각 1, 6, 3, 4로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구해주면 27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21의 제곱 더하기 22의 제곱이 됩니다. 네, 1번 문제에서 두 가지. 됐나요? 네. 하세요. 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게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제고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bcd 마이너스 플러스 2abcd를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925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세요. 이 문제는 A, B, C, D가 있대요. A는 1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고 C는 B보다 크고 D는 C보다 크고 D는 10 이하래요. 이때 윤식아 네가 해야 되는데 너 머릿속에 들어가니? 네. 왜? 들어갈 거예요. 자, 써드릴게요. 몇 번 문제인가요? 41번. 이때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냥 저 부등식 두 개만을 가지고 하라는 건가요? 네. A, B, C, D가 정수인가요? 네. 또 다른 조건이 없나요? 네. 네. 아니, 없어요. 네, 없어요. 먼저 이걸 만족하는 것의 개수와 A 플러스 D가 B 플러스 C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가 같습니다. 왜요? 부등호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저거 두 개요? A 더하기 D랑 B 더하기 C랑? 네. 구할 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답도 똑같아요. 근데 저기 크기 순이 있는데 그래도 돼요? 네. 그 양쪽 끝이랑 가운데 두 개 합이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둘이 같은 경우를 빼서 2를 나눌 겁니다. 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합이 5부터 11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5인 경우는 구해오면 1개, 3개, 7개, 13개, 22개, 34개, 50개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130개가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4로 210인데 210에서 130을 빼면 180이고 네. 2로 나누면 90이 됩니다. 210에서 130을 뺐는데 엄청난 실수다.
예시가 됐니? A 더하기 D랑 B 더하기 C랑 그거 A 더하기 D가 큰 경우랑 작은 경우랑 가지수가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그래요? 이게 이거를 경우수를 구한다고 하면 네. 이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 있든 이렇게 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방법이 똑같아요. 보여주세요.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구한 거니까. 근데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해서 이를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가 있든 이렇게 가 있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질문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 이걸 만족하는 것의 개수랑 이걸 만족하는 것의 개수가 같아요. 뭐야? 그렇죠. 네. 같은 부호고 있는 같아요. 부등호 왜요? 방향이 맞네요. 얘네는 합의 관계잖아요. 문자 이 합을 대문자 A라고 치환하고 이 합을 대문자 B라고 치환하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A, B의 각각의 그 범위만 주어진 거지만 좀 위에는 서로 크기 비교도 해줬잖아요. 다른 상황 아니에요? 예시를 들어주시고요. 이거를 알파라고 치환하고 이거를 베타라고 치환하면 여기 뭐야? 여기선 알파랑 베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소 관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이 알파고 이렇게 합이 베타니까 뭐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은 걸로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A랑 B가 독립적인 거고 저기서는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고 D가 C보다 큰데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알파가 그래서- 최대가 됐을 때가 19인데 그럼 B랑 C가 생길 게 없죠. 알파가 19? 아니면 그러니까 A랑 D 사이에 B랑 C가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럼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걸 치환을 하면 독립적인 관계가 돼요. 알파랑 베타가. 치환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치환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일단 혹시 알파랑 베타가 서로 크기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랑 D의 합이랑 B랑 C의 합을 대소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증명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K와 I의 대소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의 대소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구하면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K랑 I가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를 알아야 이들의 대소관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지. 총 9라는 차이를 네 번에 나누는 거잖아요. 9를. 네? 총 5번이구나. 9번. 9라는 차이를 5번에 나누잖아요. 어디서요? 위에 1부터 A까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C부터 D까지, D부터 C까지 총 9를 5번으로 쪼개잖아요. 아닌가요? 여기서요? 네. 그래서 9 사이를 쪼개서 그 쪼갠 수만큼 각각 나눠지면 그걸 앞에 수에 더해서 뒷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를 각각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3이라고 하면 1, 2, 3, 3이요? 아닌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9잖아요. 네. 아, 5개구나. 1, 2, 3, 2, 1로 하면 1에다가 1을 더해서 A인 2를 만들고 2에다 2를 더해서 B인 4를 만들고 4에다 3을 더해서 7을 만들고 7에다 2를 더해서 9를 만들고 9에다 1을 더해서 저기 있는 10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전체 차이가 9잖아요. A랑 D의 차이요? 아니요? 1부터 10이요. 10 마이너스 1. 네. 근데 그 차이를 결국은 나눠서 더해주는 거잖아요, 숫자에. 네. 그러니까 총 9를 5번으로 나누는 거였잖아요. 1부터 A, A, B, B부터 C, C부터 D, D부터 C. D부터 C. 이해가 안 돼요. 질문. 어디까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혹시? 구를 쪼개는. 그래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가는데 구간이 5개 줬잖아요? 그 차이를 5번에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할 수도 있지 않아요? K랑 I의 대소를? 아, 못 구하나? K랑 I의 대소가 계속 바뀌죠. 이게 몇씩 증가하냐에 따라서. 네. 네. 이해가 됐어요. 끝난 거야? 유식이 됐니? 3까지만 아니고 A가 1이고 D가 10인 경우에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아니요. A 더하기 D가 B 더하기 C보다 큰 거랑 반대인 경우 가지수 같은 거를 A가 1일 때랑 D가 10일 때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A가 1이고 D가 11이고 이거 부분 방향을 바꾸면 B가 1이고 C가 10인 경우가 돼요.
이 경우랑 대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우가 다 같은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한 번만 세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A가 1이고 D가 11일 수가 없어요. 왜요? B 더하기 C가 1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클 수 있지. 칠 수 있지 않아요? 6, 7 하면 13인데. 이거 다시 해. 고민을 안 했네. 고민 되게 많이 해야지. 개수가 같다고 했는데 왜? 승우야? 네. 방금 한 거 대응되는 반대 경우를 생각할 때 K랑 I의 숫자 넣어서 해야지. 1에서 떨어진 거 10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걸 뒤집어서 대응되도록 1대1 대응을 보여줘야 개수가 똑같다는 걸 보이지. 이게 되면 어떻게 할지? 금요일에 다시 하시고요. 윤식이 거 봅시다. 인식이가 누가 해요? 이 문제는 최고점의 개수가 양수이고 함수 fx가 있을 때 gx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x가 1 이상의 초과일 땐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때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이고 g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가능한 역함수라는 게 1대1 대응이란 거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프가 이거나 이거예요. 기억을 보면 f-2랑 f1을 더하면 3이라고 써있는데 f-2가 6이거나 6이고요. 이 경우에서는 6이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3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고 6이어서 항상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니은에서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놔주면 g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을 대입하면 g1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경우가 이 경우예요. 경우 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도 이 경우. 근데 G1이 마이너스 3이면은 경우 1 아니에요? yes.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런 값도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4a 마이너스 6이는 4a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이 6인데 마이너스 1을 넘긴 거예요. 왜 6이에요? 경우 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와서 3이 됩니다. 디귿에서 꼭지점의 그 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쓸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b라고 쓸 건데 이거는 경우 2니까 더하기 4는 어디 갔나요? 네? 더하기 4예요. 뭐예요? 이거요? 네, 그거 풀어. 이렇게 나와서 마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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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a 더하기 b가 왜 6이에요? 아 이제 말할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되고 1을 대입하면 이게 나와요. a 더하기 4a 더하기 4a 더하기 b니까
경우 2에서 하는 거예요? 네, 경우 2죠 이거. 아, 오케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4a 더하기 b가 1이 되기 때문에 g0이 1이 돼서 d가 또 참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입장수 fx고 gx는 범위에 따라 구한 것 같을 때 gx의 치형은 실수 전체이고 gx의 역함수가 있대요. 이때 f-2 더하기 f1은 3이다를 만족시키면 기억나는 거고요. 미은은 이거이면은 y는 fx의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5 이것은 y는 fx의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g의 역함수에 1을 넣으면 0이 나와요. 가능한 역함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다음과 같을 수 있고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참이 되고요. 얘는 여기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서 구해주면 A는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써주면 a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가 나오는데 풀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경우 2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면 6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면 이 아니라 대입을 해주면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따라서 4a 플러스 b가 1이 되기 때문에 g0은 1, 즉 g 역함수 1을 넣으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같은 게 있을 때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고 위로 갈 수가 있고 오른쪽 위로 갈 수 있대요. 이때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소거리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가는 걸 B, 사선으로 가는 걸 C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일 때는 한 가지예요.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는 이게 반쪽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먼저 올라가는 거 안 돼요. 따라서 이게 한 경우예요. 옆으로 가고 무조건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선 3개를 넣어줄 건데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3AT3이 나와서 1 곱하기 5C3으로 10이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카탈란을 이용해 줄 건데 카탈란 공식이 ENCn-1이기 때문에 구해주고 또 사선을 넣을 수 있는 게 5칸이 있기 때문에 OH2로 30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은 35가 되고요. 마지막은 사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카탈란만 이용해주면 14가 돼서 다 더하면 90이 됩니다. 아니요. 카타란을 왜 써요? 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 먼저 가면 갈 수가 없어요. 카타란 수열에도 대각선으로 가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따로 구해줬잖아요. 사이의 중복조합으로. 뭐 뜯어? 어? 아니 문제를. 근데 이번 경우에서 네, 처음에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는 안 돼요? 그것도 있어요. 카타란 수열 증명해주세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지금 할 수 있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요. 다른 문제 도 하고 싶어서 그래. 네? 무슨 문제요? 선생님이 하고 싶으시면 안 돼요. 저거 그건 근데 저거 어차피 3번 안 돼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니까. 안 됐어요. 그럼 유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절대값
이해가 안 돼요. 3번 경우요? 네. 이거는요. n에 2를 넣은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카타란 수열부터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n에 2를 넣어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공식에 의하여 이게 나옵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식을 쓴 거예요? 두 개니까 카탈란 공식에 n에 2를 넣었죠. 대각선으로 가는 경우는 안 쓴 거예요? 여기 곱해줬잖아요.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왜 곱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이 방식은 사선을 나중에 따로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숫자들은요 다 그걸 구한 거예요. 그냥 이거로 카탈란 A, B만. 카탈란 공식이 뭐예요? 아 이게 이거 대각선 위를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정사각 격자의 절반을 보는 건데 이걸 n이라고 했을 때 ENCN-2NCN-1이 위에를 가지 않고 A부터 B까지 가는 최소 거리예요. 최소 경우의 수. 최소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2번 경우에서 외우시 3H3. 아 이거는 무조건 A, B만 가능해서 1이거든요. 그러면 사선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사선이 세 개잖아요. 그래서 3H3. 생각됐니? 아니요. 왜 중국적으로 하다가 네 번째 경우에는 저걸 뭐라고 하지? 하나예요. 똑같네. 승우야 됐으면 어서 해. 네. 엄청 화려한 풀이야. 카탈란이랑 중국적으로 같이 썼어. 엄청 멋진 문제라니까.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 어디 나와요? 이거 시원해. 아, 안 나오면요? 안 나와. 네. 안 나와. 이렇게 생긴 거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B로 가는 걸 B, 대각선으로 가는 걸 C라고 하면 이렇게 5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가는 데서 한 가지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칸에 사선 3개를 넣으면 돼서 3H3으로 10가지예요. 세 번째 경우는 n에 2를 넣은 카탈란 수열 곱하기 대각선이 2개니까 남은 자리 5개에 2개를 넣어서 30일입니다. 나머지 또 똑같이 해주면 90이 돼요. 됐어.